국내에서 두 대의 FA-50이 출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지난 7월 10일 폴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된 FA-50은 동치와 날개 엔진이 각각 분리된 채로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었는데요. 현지에서 재조립 후 자체 점검을 마치면 비행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도착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미 폴란드 상공을 날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폴란드 매체 포탈로 브로니에 따르면 폴란드에 도입된 카이 F-50GF 항공기 중 한 대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민스크 마조비에스키에 있는 제23 전술 공군 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항공 식별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기체번호 5001의 F-50GF는 7월 28일 23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폴란드 웜좌와 오스트로 마조비에카 사이에 삼각지대를 몇 차례 기동한 다음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포탈 오브로니의 편집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날 비행이 폴란드 조종사의 최초 비행이었다고 하는데요. FA-50GF의 첫 비행은 앞선 7월 23일과 25일에 한국인 조종사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매체는 FA-50이 도착한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조립되었고, 또 폴란드 조종사 역시 비교적 짧은 교육을 받았지만 안정적으로 첫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러한 FA-50의 성공적인 계획이 있기까지 카이와 한국인 조종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FA-50을 처음으로 비행한 조종사는 23 전술공군 기지의 야첵 스톨라렉 소령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톨라렉 소령은 지난 5월 8일부터 7주간 한국 예천에 위치한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모든 교육훈련을 이수받았습니다. 폴란드 공군사관 출신인 스톨라렉 소령은 23 공군기지의 주력 전투기였던 미그 29기를 주로 몰았는데요. 지금까지 1180여 시간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육받을 당시 사용된 TA-50 항공기에 대해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체라며 기동성이 매우 좋아 놀랐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T-50 계열 항공기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조종사가 좀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폴란드로 돌아가서 FA-50 비행 경험을 쌓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던 스톨라렉 수령은 드디어 7월 28일 성공적인 첫 비행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FA-50의 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도착한 지 불과 수일 만에 조립을 끝낼 수 있도록 해준 폴란드 현지 카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에 도착한 FA-50의 동체와 날개 그리고 엔진은 불과 6일 만에 조립 및 점검이 완료되어 비행에 나선 것입니다. 부품들이 도착한 곳은 10일이었으나 카이의 폴란드 기술센터의 완공이 19일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매체 지비암에 따르면 해당 기술센터는 제23 전술공군 기지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카이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파견된 폴란드 기술센터는 공군 기지 내에 상주하는 만큼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한 데에 따라 가동률 향상은 물론 폴란드 공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전력 증강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2030년 이후의 계획에 있는데, 항공기 도입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후속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카이의 야심이 이곳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폴란드 공군에 정비를 비롯해 교육훈련과 군수기술 지원, 부품 조달 등을 제공하는 운영지원 사업 또한 제한한 상황으로, 또 여기에 FA-50 MRO 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30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편 폴란드 오신트에 따르면 FA-50이 본격적으로 비행에 나선 지금 폴란드는 남아있는 미그 29 20대 전량을 모두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폴란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폴란드 공군의 한국산 전투기가 신속하게 도입됨에 따라 20대의 미그 1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죠. 이로써 폴란드는 보유 중인 28대의 미그 19를 전부 보내는 것인데요. 이는 FA-50에 대한 폴란드 정부와 공군의 깊은 신뢰로 인한 것이며, 미그 19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로의 FA-50의 입지가 증명된 것입니다. 작년 9월 폴란드 23 공군기지를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FA-50은 공군의 전환점이라며 한국이 생산한 항공기의 품질에 대해 조금의 의구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To niezwykle ważny moment w dziejach polskich sił zbrojnych, a ściślej mówiąc w okresie ich ostatniego 30-kilkulecia, odkąd przestaliśmy być częścią sowieckiej strefy wpływów, odkąd przestaliśmy być armią Układu Warszawskiego. Dla polskiego lotnictwa wojskowego, przede wszystkim tego lotnictwa myśliwskiego, ten moment wyraźnych i zdecydowanych przemian infrastrukturalnych rozpoczął się. Dzisiejszy dzień w symboliczny sposób wyznacza nam moment, kiedy rozpoczynamy zamykanie tamtego długotrwałego okresu,
kiedy rozpoczyna się początek końca obecności postsowieckich samolotów myśliwskich w naszej przestrzeni powietrznej w dyspozycji. Realizacja programu wprowadzenia do polskich sił zbrojnych samolotów myśliwskich FA-50 umożliwi nam całkowitą rezygnację z dalszego użytkowania MiG-ów 29 i Su-22 będących dzisiaj w gestii polskiej armii. W tamtym momencie używało już wyłącznie samolotów z szeroko pojętej rodziny Lockheed Martin, samolotów F-16, F-35 i właśnie FA-50. Planujemy, że ten moment ostatecznie nastąpi w roku 2028, kiedy to 48 samolotów myśliwskich FA-50 będzie wówczas już strzegło naszego polskiego nieba. Te wszystkie samoloty, o których mówiłem przed chwilą, amerykańskie samoloty Lockheed Martin oraz FA-50 produkowane przez Korean Aerospace Industry, to są samoloty z jednej rodziny, co bardzo wyraźnie chcę podkreślić. Też pięknie powiedział dzisiaj wcześniej pan generał Nowak, to są samoloty, które mają wspólne DNA. Co także istotne, każdy z tych trzech typów samolotów, F-35, F-16, FA-50, ma jednak nieco inną specyfikę i w istocie przede wszystkim jest przeznaczony do nieco innych zadań. Ale dzisiaj chcę bardzo serdecznie podziękować panu premierowi Mariuszowi Błaszczakowi i naszym koreańskim partnerom na czele z panem ministrem i panem prezesem za rzeczywiście błyskawiczne i niezwykle życzliwe zrealizowanie tych kontraktów w znaczeniu ich ustalenia, uzgodnienia i zawarcia. To tempo, w którym to nastąpiło dosłownie w ciągu kilku miesięcy, niezwykle szybkie, pokazuje również wielkie zaufanie. Znamy się od dziesięcioleci. Koreańskie firmy obecne są na polskim rynku od początku lat 90. Nie tylko w tym znaczeniu, że można w Polsce kupić koreański sprzęt, czy to elektroniczny, czy koreańskie samochody, ale przede wszystkim, że koreańska produkcja obecna jest w naszym kraju, że współpracujemy ze sobą bezpośrednio, bo nasi rodacy pracują w koreańskich firmach, w koreańskich fabrykach na terenie naszego kraju. Śmiało więc można powiedzieć, że znamy się i szanujemy się nawzajem, a przede wszystkim koreańska jakość, solidność, nowoczesność koreańskiej techniki cieszy się absolutnym autorytetem w Polsce. Nie mieliśmy więc wątpliwości z panem premierem co do jakości koreańskich samolotów, nie mieliśmy zatem z panem premierem wątpliwości co do ich nowoczesności i bardzo wysokiego stopnia bezawaryjności. Ale co mnie osobiście bardzo cieszy w sensie perspektywicznym, nasi koreańscy partnerzy patrzą na tą współpracę także jako otwarcie dla koreańskich samolotów myśliwskich na rynek Unii Europejskiej i na rynek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w tej jego części. Może być zatem, iż w przyszłości nasz kraj, Polska, poprzez powstanie centrum serwisowego, o którym przed chwilą mówił pan premier, ale także poprzez rozwój, oznaczałoby to wówczas nie tylko po prostu kupowanie samolotów z Korei Południowej, ale oznaczałoby to współpracę także w zakresie de facto ich wytwarzania i dystrybuowania na pozostałą część Europy. Nikomu nie trzeba tłumaczyć, że zarazem oznaczało to będzie nowe miejsca pracy, oznaczało to będzie także i nowe możliwości rozwojowe dla naszego PGZ. Z całego serca jeszcze raz dziękuję panu premierowi, dziękuję panu ministrowi, naszym koreańskim partnerom. dziękujemy panie prezydencie. 한편 폴란드가 F-50 비행을 서두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8월 15일로 예정된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국민들에게 처음으로 F-50 비행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명 이상의 군인과 200여 개의 무기체계가 참가하기로 한 이번 퍼레이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폴란드가 새롭게 구매한 무기들, 즉 한국산 무기가 메인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K2 전차, F-50, K9 자주포, 천무 등과 같이 한국에서 도입한 모든 무기와 함께
미국의 하이마스, 패트리어트 등 신규 도입한 무기들이 퍼레이드를 통해 최초로 시민들에게 선보여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기 도입이란 게 뉴스로 듣는 거와 실제로 보는 것이 갭 차이가 엄청나니 또 폴란드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해보게 됩니다. 퍼레이드가 치러지는 8월 15일은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이것마저 한국과 같은 날이라니 정녕 형제의 나라, 친구의 나라, 사돈의 나라네요. 폴란드는 1920년 볼셰비키에서 승리한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며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였죠.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스톨라렉 수령을 포함한 4명의 F-50 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여 폴란드 상공에서 멋진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F-50의 뛰어난 기동력을 직접 눈으로 보면 폴란드 일부 사람들이 그동안 F-50에 대해 가져왔던 불신들도 조금씩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폴란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F-50이 미그-29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겨우 39%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아니 수호의 30도 아니고 미그-29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무려 33%에 달하였고 정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26%에 달했습니다.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F-50에 대해 큰 기대치가 없는 폴란드 네티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능한 F-50을 도입한 속내에는 현 정부의 뇌물 비리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까지 양산할 정도로 무분별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소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F-50을 까고 있는 자칭 폴란드 밀떡들에게 한 군사 전문가가 직접 나서 굉장히 치기적으로 반박했는데요. 바로 폴란드 대통령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 폴란드 공군 최고 전문가인 이르네우스 노박 준장입니다. 폴란드 공군위원회 수장이자 공군 감찰관보인 노박 준장은 군사 전문 매체 폴스카 지브로이나와 인터뷰에서 F-50을 도입해야 할 7가지 핵심 근거를 들면서 반대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F-50과 F-16은 기종 전환 훈련에 6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유사해서 훈련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 동일한 훈련 및 작전 수행 시 F-16이 3.5톤의 연료를 소모할 때 F-50은 불과 1.5톤만 소모할 정도로 가성비가 높다. 셋째, F-50은 F-16과 F-35에서 사용하는 무장이 호환되며 한국의 KGB, GPS 유도폭탄을 도입해 장착할 수도 있다. 넷째, 구수련제 기체들과 달리 F-50은 링크 16을 통해 나토의 다른 기체들과도 교신이 가능하므로 동맹국 공군들과의 연계성도 좋아진다. 다섯째, 심지어 PL 버전에서는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인데 이는 F-35에 적용되는 A사 기술로 향후 미국의 최신 무장을 탑재하는 데 용이하다. 여섯째, 성능과 효율성을 들어 F-50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왜 부품 수급도 거의 불가능하고 F-50에 비해 효율성과 가성비가 훨씬 떨어지며 야간 작전 수행도 제한되는 미그-29나 수호-21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가? 일곱째, 현재 미그-19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해서 시급히 훈련 가능한 기체를 도입하지 않으면 항공여단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판국인데 왜 F-50 도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전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에 반대파는 두들겨 맞아버렸다. F-50은 PL 버전을 거쳐 진정한 4세대 플러스 기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A사 레이더, AIM-120 암람 공대국 미사일, 공중급유 기능과 외부 연료 등의 탑재로 인해 4세대 중 가장 뛰어난 거의 4.5세대에 근접한 전투기가 될 것인데요. 앞으로 성공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그동안 비판만 해온 사람들의 대갈통을 깨 오늘의 한 줄평, F-50이 별로일 땐 중국 L-15를 보자. 다시 보니 선녀다. 只有好動料嚟啫喎，靚女，帶把真係爽到啪砰聲喎。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